간만에 한 편 찍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과연 단일화는 될 거냐, 단일화는 할 거냐. 오늘 이 시점에서 이준석의 워딩, 당사자인 윤석열과 안철수의 워딩들은 전혀 다르죠. 일관된 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속마음은 다 다르죠. 속마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할 겁니다. 대선에 지더라도 단일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혹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돼도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들에게 완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죠. 저걸 당장 칠 수도 없고 선거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 리스크를 안고 조마조마 도움을 받기는커녕 조마조마한 당대표를 모시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측근들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준석은 정치공학적으로 정말로 윤석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더더군다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돼서 집권을 한다. 안철수 후보와도 거의 안철수 캠프, 안철수 세력과도 이준석은 거의 철천지 원수 수준으로 사람이 그렇게 원수를 많이 지면 안 되는데요. 아주 안 좋은 사이죠. 그래서 절대 권력자 혹은 그에 준하는 협력 권력자가 생기면 설 자리가 더 좁아지죠. 더. 그래서 첫 번째 이준석 대표는 정권 교체를 진짜로 바라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단일화는 그야말로 대선에 지더라도 바라지 않을 정도의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은 지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볼 적에 정치 생명이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보고. 자, 이제 윤석열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관점은 당연히 아직 15%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더 따라오거나 혹은 현재 야권 단일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윤석열 후보도 간혹 우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박빙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존재감을 키워줄 이유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단일화에 부인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할 겁니다.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정권은 잡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매우 강합니다. 그 장모님이 지금 구속돼 있죠. 그리고 그 부인인 김건희 씨도 여러 건으로 지금 입건 지금 수사 중이고 입건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수사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3강 구도로 가서 3자 다자 구도로 가서 지면 안 된다고 하는 리스크를 1%라도 줄여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삿바가 좀 밀리더라도 반드시 삿바를 잡고 예비 경선을 단일화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15% 명절까지는 아마 20%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와 박빙 내지는 추월을 기대할 겁니다. 골든 크로스를. 그래서 단일화를 목적으로 둔 후보라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본선에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도 때가 되면 단일화를 해서 이기려고 할 겁니다. 이기려고 할 거고, 지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선은 워낙이 파이가 크고 큰 선거이기 때문에 이긴 자 진 자의 연합정권, 공동정권을 아마 약속받고 경선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당의 지지자, 야당의 지지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단일화는 최근 안철수의 급상승이 보여주듯이 야권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야권의 지지자들은 안철수의 이런 15%까지도 올라오는 지지율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의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안철수를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이겨라. 자,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에 왜 단일화를 하라고 할까요? 윤석열 후보에게 부족한 것,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것, 믿음이 완전히 가지 않는 부분을 안철수 후보, 안철수 세력과 합치라는 거죠. 합쳐진 컨텐츠, 믿음이 가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찍어주겠다는 거죠. 저쪽 세력 실어서 이쪽 찍고, 이쪽 세력 찍어서 이쪽 찍는 더 나쁘지 않은 후보를 뽑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의 흐름이었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 해라. 좀 더 나아져라. 하나를 더 붙여서라도 나아져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의 이런 구도 속에서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의 야권 지지자의 실망이 투표장에도 안 가게 하는 효과도 있다.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표심으로 의욕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고 의욕적으로 투표장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투표율이 항상 100%를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50%일 때 유리한 정당, 60%일 때 유리한 정당, 70%일 때 유리한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절반이 똑같이 지지율이 여야가 갈린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어느 쪽이 실제 투표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타고 재미가 있어지고 캠페인에 즐기게 되고 흥미진진해지는 단일화의 과정은 승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캠페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극적 투표율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 대선은 2%, 3%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일화가 돼서 양강 선거에서는 역대 선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 그리고 3월 9일 이제 다다음 달이면 대통령 후보 이제 그 선출이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연말이 이제 지나고 그리고 이제 구정을 세면 바로 이제 후보 등록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거 캠페인하고 당선자가 나오는데 이 캠페인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보다 더 이슈가 되는 건 없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흥미진진한 밀당, 삿바싸움, 어깨싸움
진행될 겁니다. 국민들은 그거를 가장 시청률이 높은 그런 대상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재명 후보는 희미해지죠. 집중력이 떨어지죠. 재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단일화의 길이 이번 대선 승리의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야당 내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그거는 개인적 사심이죠. 그리고 져서라도 자기 나만 살자라고 하는 세력,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준석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준석 세력은 이번 정권 교체를 실패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본인들의 정치의 앞으로의 정치 일정, 본인들의 출세, 본인들의 그 집권을 위해서는 이번 타이밍은 지고 가는 게 어떠냐,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나름대로 몰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린 친구가 당대표 하면서 그야말로 같은 자당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사이코패스 소리까지 들었죠. 그분들이 괜히 사이코패스라고 했겠습니까? 이 중체대한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가 해야 될 처신이 엉망진창, 그야말로 진흙탕, 눈꼴, 진짜 눈도 못 볼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버려진 정치인, 그 자리에 이 대선 상황이 아니면 벌써 탄핵했어요. 투표 며칠 앞두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놔두는 거지. 사실은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난 정치인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권력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선거는 큰 프레임의 전쟁이다. 작은 것 가지고 이게 종편 패널들이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는데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프레임, 그리고 단일화라고 하는 국민이 만들어준 이런 큰 프레임에 흘러간다. 지금 아직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단일화만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단일화 가져온 그야말로 그 어떤 선거 캠페인보다도 훌륭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훌륭한 캠페인이 되기 때문에 막판 압도적 승리가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 잘 만들어졌다. 이제 다음 주 나오는 여론조사는 이런 국민들의 감각, 집단 이성이 안철수 후보를 한 20%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추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20%대, 두 분이 합치면 이제 40%대. 근데 이재명은 어떤 윤석열 후보 혹은 국민의힘의 어떤 리스크가 터져도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큰 프레임, 지지율의 프레임이 쉽게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래서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쪽으로는 가는데 이재명 쪽으로는 안 가고 있죠. 중도도 잘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고, 이 프레임, 정권 교체를 왜 바라느냐, 집값 어떡할 겁니까 이거? 2030의 취업 어떡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벌린 일들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이 무너질 만한 염려스러운 일들을, 더 안 좋은 일들을 증폭시켰죠. 바꾸지 않으면 국가가,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움마저도 주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성실히 일하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살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까? 내 보금자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큰 실수만 안 하면 되고, 후보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주요 당대표,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포인트 있는 직책이 있는 분들의 리스크들, 이게 뭐 완전히 승패를 가르지 못하지만은 이런 리스크들, 이런 것만 크게 국민들이 경천동지할 만한 어떤 엄청난 일이 터지지 않는 한 대선은 이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후보의 관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관점, 그리고 국민들의 관점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대선 이제 명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지율의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재미있게 보시면서 단일화가 어떤 워딩들로 나오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재밌게 지켜보시면서 이번 대선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